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 홍준표 멘붕 한동훈은 정말 충격적인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금 여론조사 기관과 이 기레기들이 장난 삼아서 거의 이건 장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혼자 여론조사 하는데 47%. 이건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혼자 나와서 여론조사 하는데 80% 나왔다. 이런 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이고 감정 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윤창중의 이런 지적이, 해석과 분석이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약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뭐 수박 보수든 뭐든 간에 그 국민들 여러분들도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른바 여론조사 업체인 RN서치가 뉴스핌이라고 왜 인터넷 매체 있죠.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준표가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탈락은 떠나가지고 아예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이 나왔어요. 검찰청장님, 홍준표 잘못되면 너무 좋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새벽에 윤창중이가 홍준표한테 억하심정으로 홍준표 조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 받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네? 그 양반이 저를 뭐 후배라고 생각 하고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후배라고 생각했다면 저를 이렇게 조졌을 리가 없고, 어쨌든 간에 제가 홍준표 씨를
조져야 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정말 감정 빼고 모든 개인적 관계, 사적인 관계를 다 벗어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나름의 제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저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논리적으로 제 스스로가 승복이 안 되면 저는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의 그 사적인 것보다도 저는 공적인 걸 더 아주 이건 절대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 그 뿌리를 찾으면 제 고향, 바로 윤창중 그 무거울 중 다음에 윤석열, 소위 말 주석석, 제 같은 고향에 제 문중에 제 바로 밑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야? 나라가 잘 되라는 거야. 나라가 잘 되라. 네. 제가 여러분께 홍준표를 추적하면서 두고 봐라. 홍준표가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게 그대로 적중한 거야. 네? 정치는 뭐냐? 정치는 과학이다 이거야. 정치는 민심을 읽을 줄 아는, 민심을 읽는 과학이라는 학문이다 이거야. 민심은 과학이라는 게 윤창중의 지론이에요. 김대중 씨가 정치는 생물이다 했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꿈틀거리냐를 규명할 수 있는 그게 과학의 과학. 응? 김영삼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정치는 감이다 그랬죠. 감의 정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치는 과학이다 이거야. 응? 자, 우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차기 대선 후보 1위가 누구냐? 이재명이 29.3%예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골수 좌파, 이른바 호남 좌파, 호남 및 좌파, 이 골수 좌파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쩌니 저쩌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오세훈. 이번에 서울시장에 4선이 됐어. 거기에 연예인 이미지 2위가 23.9%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 한동훈이야. 한동훈이가 급부상한 거야. 15.1%예요. 1, 2, 3위.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게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다음 대통령도 이건 보나마나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대통령도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 정치인들한테? 어리망전 소리. 표를 찍는 국민의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번째가 누구냐? 안철수예요. 안철수. 안철수는 그냥 직업이 대선 후보야.
평생 대선 후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기합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그냥 대선 후보야. 그냥 신원주의 할 때 직업란에 그냥 대선 후보라고 쓰세요. 그냥. 다섯 번째가 누구냐? 김동연이야. 김동연. 안철수가 한동훈의 절반도 안 돼. 한동훈이가 15.1%고 안철수가 6.9%. 김동연이가 5.6%야. 제가 손에 장을 치죠. 김동연.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지사 확정되는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조바인 뉴스에서. 여기까지다. 김동연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낙연이야. 5.0%. 이 얘기는 뭐냐?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 자, 여섯 번째야. 여기까지도 홍준표가 안 나와? 일곱 번째가 누구냐? 7위가 원희룡이야. 원희룡. 3.5%. 그런데 홍준표가 없어. 완전히 멘붕이야. 이랬었구나. 이래서 홍준표가 중앙정치에 신경 안 쓰고 하방한다고 하더니 중앙정치로 끼어들려고 자꾸 중앙정치를 입에 올렸구나. 이게 과학인 거야. 이게 저의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재명이가 1위다 이게. 그리고 작년 11월 5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뺏겼다면 이재명 다음에는 홍준표가 자리를 차지해야지. 에?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그건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가 오세훈한테 떨어졌다는 거.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오세훈한테 지는 건 물론이고 원희룡한테도 졌어. 자, 그걸 윤창중이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첫째가 뭐냐. 이건 이제 복습이야. 복습. 이른바 대구에 내려간 대구 디스카운트인 거예요. 대구 시장으로 내려간 거. 응? 배 두드리면서 배짱 부리면서 윤석열한테 배짱 부리면서 그래 나는 중앙 정치에서 졌으니까 하방하겠다. 응? 대구 시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네? 이른바 불가역적인 패착이다 이거야. 대구 디스카운트야.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나빠하지 마세요. 현실은 현실인 거야.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앙무대에서 왔다 갔다 노는 그러한 플레이어라고 홍준표를 생각했다가 대구로 내려가니까 대구가 3대 소위 말하는 세 번째 큰 도시 아니에요. 3대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네 대구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홍준표가 읽지 못했지. 응? 무슨 얘기냐? 홍준표는 국회의원 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찍어줘가지고 그걸로 국회의원 하면서 중앙에서 노는 것처럼 중앙 정치의 키플레이어처럼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 이게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이른바
서울 우월주입니다. 지금 그대로 순서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 한동훈 서울, 안철수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 지사, 이낙연 고향은 전라도지만 종로에서 출마했고, 원희룡 제주도 지사했지만 서울에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하는 거야. 정치는 과학인 거야. 네? 정치는 과학인 거야. 자, 그러면 안희정이는 어떻게 된 거냐? 안희정. 대구 분들 정말 미안한 말씀인데 억하심정 갖고 듣지 마세요. 네? 대구를 제가 대구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충청남도 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는 전 국민이 볼 때 서울에 더 어디가 가까우냐. 그래서 문재인이가 경선 때 1등하고 2012년 2등 안희정, 3등 이재명 한 거예요. 이건 과학인 거야. 뿌리 박힌 서울 수도권 우월주의인 거지. 지금 뭐냐? 자, 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를 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홍준표 벌써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야. 야, 이거 돌아버리겠구만. 홍준표 완전히 돌아버리겠어. 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NS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야, 지금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대구에 있으면 어떻고 부산에 있으면 어떠냐. 제가 대구에서 1년 살아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죠. 이른바 당대에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강진에서 유배를 했지만 조선 팔도에서 정약용이 누군지를 다 알았던 상황이야. 그런데 정약용이가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정약용 생가가 있어요. 정약용 기념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거기에 가면 어떤 편지가 있냐면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벼슬을 바라면 한양을 떠나지 말거라. 잊혀진다 그랬어. 응? 홍준표가 나는 중앙 정치에서 패배했으니까 하방하겠다. 딱 그 머리 굴리는 데에 달인인 홍준표가 계산할 때 자기가 여론조사에선 졌는데 당원에서 진 거야. 이게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대구 경북이야. 그러면 내가 대구 경북에 가서 정통으로,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한테 가장 몰표 싹쓸이를 주는 데가 대구 경북이야. 그러면 대구시장으로 내려가서 대구 당원들, TK 당원들을 내가 포섭하고 대구 경북의 몰표를 받으면 내가 압도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라는 이 계산이 실패한 거지. 대한민국은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야. 전국의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야. 이건 뿌리 박힌 우월주의인 거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몰랐어. 두 번째 뭐냐? TK 정서를 몰랐어.
네? 대구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대구시장을 아주 뭐 2번이나 한 권영진이나 이번에 경북도지사로 또 당선된 이철우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 사람들 다 권영진 같은 경우 자기가 대선 후보 되겠다고 다 떠들었어. 안 돼. 여론조사에 잡히도 안 했어. 이게 뭐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대구시장 한다고 해서 대구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야. 네? TK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TK 출신이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게 TK 정서가 아니야. 그런데 전라도는 달라. 광주는 달라요. 광주는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안 되면 들고 일어나. 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봄에 전두환이가 막으니까 들고 일어났어. 이게 광주의 전통이지만 대구 경북은 그렇지가 않아. 대구 경북은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 출신이 서울에서 치고 나와서 후보 1위가 돼야만 그 사람을 찍어줘. 될 사람을 찍어주는 게 TK 정서야. 어?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는요 만들어서 찍어줘. 만들어서. 네? 이게 TK의 이른바 고유한 정서인 거야. 고유한 TK 정서. 응? 무슨 얘기냐? 보수 우파 대선 후보가 TK 진골이 아니라도 당선 가능성만 높으면 몰표를 줘. 당선 가능성만 높으면. 네? 여러분, 대구 경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확하게 보는 거야. 내가 그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면서 내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1년 동안 내가 섭렵한 사람이라니까.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엄청난 이 수업료를 치렀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TK와 PK의 정서를 내가 파악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데 새로운 눈이 생긴 거야. 자, 그런데 TK 출신이 대통령이 5명이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 5분의 공통점이 뭐야? TK야. 무려 5분이야. 근데 TK 국민들이 만드신 게 아니다 이거야. 박정희가 대구에서 군사 쿠데타 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12.12를 대구에서 일으켰나? 어?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뭐 대구 어디 포항에서 근무했나? 그게 아니거든.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 했지만 박근혜 그러면 서울 사람이야. 이미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돼야만 TK 사람들이 야 우리 TK라고 찍는 거야. 이회창 충청남도 예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나는 충남 논산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회창 윤석열 TK에서 몰표 주잖아. 이걸 홍준표가 모르는 거야. 응? 주호영이가 대구에서 그것도 수성갑을에서 5선이야 5선. 주호영 죽었다 깨났다 대통령 못 되는 거야. 그게 TK의 정서야. 누구든 당선되는 후보한테 몰표를 주는 거야. 에? 이게 지금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사라진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깔쭉거리고 거드름 피우고 윤석열 데리고 놀고 대통령이 된데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인색하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기 때문에 아예 아웃시켜버린 거야.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게 윤창중이가 억하심정인지. 네? 억하심정인지. 물론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바뀔 거예요. 네? 앞으로 한 50개월 이후의 이야기예요. 5년이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지금 한 달 지났어. 그러면 1년 전이면 50개월이 남은 이야기야. 그때 가야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민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나 윤창중은 욕먹어 좋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돼. 어떻게 검사 옷 벗고 이제 법무장관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한동훈이가 명색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 3등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응? 솔직히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뭘 알아? 여기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들어가서 서울법대 재학대 고시 됐고 윤석열 똘마니 하다가 법무장관 됐고 유승민이랑 엮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연예인 뿔테안경 쓰고 바바리 입고 패션 어쩌고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철험의 애들 박살내고 근데 그때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해서 뭐 야 역시 한동훈 똑똑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아주 멋지고 그야말로 존 F 케네디가 말이야 국민 여러분들이 말이야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위해서 말이야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이야 생각하라 이런 그런 존 F 케네디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완전히 충동구매야. 응? 도대체 한동훈이가 뭐자고? 뭔데 지지율이 3위야? 아이고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심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이야. 네? 이거야말로 나는 이건 진짜 대한민국은 아무런 판단이나 생각이 없어요. 이건 정말 들쥐근성이야. 내가 이거 한동훈을 뭐 공격하고 이게 아니야. 하고 몰려드는 그 근성. 아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한동훈이 누구야? 그런데 왜 침 흘려? 왜 넋이 빠져 왜? 이래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뿜고 갖는다는 거야. 네? 저는 말이죠.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매섭게 비판하고 정말 열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 아닙니까? 응? 이른바 러시아로부터 언제든 침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았냐 이거야. 코미디언 출신이야.
근데 TV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연기를 한 거야. 주인공으로. 70% 압승했어요. 젤란스키가. 응? 나는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과 나는 정말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위드 우크라이나야. 근데 냉정히 말해가지고, 응? 국제정치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참혹한 이 공격을 받은 그 현장을 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 한동훈? 조국 어마어마 욕하면서 한동훈 딸 그 스펙 봤잖아.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야? 그냥 넘어가잖아. 네. 아이고. 자, 이거 길어졌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역성들은 윤석열의 염장지르기. 참, 이것도 불편해. 지금 김건희가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야. 왜 김건희를 욕하냐 이거야. 김건희가 뭘 잘못했는데 욕하냐 이거야. 자. 어쨌거나 기차는 달립니다. 윤창중은 초지일관이에요. 어림없는 소리야. 윤창중이 보고 윤석열 도와줘라, 윤석열 빠르라, 김건희 빠르라. 그건 윤창중을 모르는 이야기야. 정말. 파평윤 씨 윤창중을 모르는 이야기다 정말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가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뒤에 말이야.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그냥 다 따라간 거 아니야.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처 전용의 버스를 타고서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비선이냐 뭐냐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가는 걸 공식으로 봐야 될지 비공식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진중권 말대로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사건건 지금 왜 나한테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아니 대통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5년 단임제야. 전두환만 7년 했어? 아니 그러면 다 대통령 처음 해봤잖아. 전두환부터. 2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2번 해야만 자기 부인이 봉화마을 내려가는데 자기 이른바 자기 회사 직원들 데려간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시비 겁니까 이거잖아.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광주 5.18 그 추념식에 가면은 추도식에 가면 엄청난 환영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정문으로 못 들어갔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왔어.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5.18 그 유공자들 단체들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드나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
이거 보세요.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건 겸손한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국민 여러분 의견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다는 게. 아니 의견을 들을 게 뭐가 있냐고. 왜 김건희 여사가 봉황하는 문제를 국민이 판단해야 돼? 아니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역성드는 거야. 염장 지르는 거야 염장. 응? 왜 이게 별것도 아니야?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100번 양보를 하자 이거야.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에 가는 문제가 정치 행위가 아니다. 영부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전임 영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역할을 제대로 하네 이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그 성격에 그 나대고 싶은 성격에 아이고 뭐 그래 한번 봐주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데 정식으로 코바나 콘텐츠와 관계가 없는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를 도와줬다. 응? 그리고 진짜 혼자 갔다 혼자. 왜 혼자 가면 안 되나? 세 번째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니 혼자 가면 안 돼?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데 그 경호처가 몇십 명이 갈 텐데 몇십 명 가죠. 혼자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떼거지로 데리고 가야 되나? 똘마니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세 번째 칼럼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니까 이미 사실상 제2부속실을 차렸어. 그 안에다가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로. 뭐라고 그랬냐?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비공개로 갔는데 기자들이 그걸 보도해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왜 들통이 나게 했냐니가 아닌 거 아니야. 왜 기레기 너희들이 이걸 보도해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이거야 지금. 이 양반 큰일 났어 정말. 우리 파평윤 씨 내 조카뻘인데 우리 윤석열 조카 정말 큰일 났어 이거 정말. 이거 보세요. 글쎄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비서팀이 없어? 지금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이미 비서실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데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나? 어떻게? 조카 단속 좀 시켜주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조카 교육 잘 시켜주세요. 아니 그래서 좀 하고 있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된 이른바 중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라는 분. 이 사람이 왜 갔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냐면 나도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에 들어갔고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구나. 부산의 빵집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한테 빵 사러 주려 가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빵 사주려고.
어? 만나러 갈 때 권양숙 여사님이 꼭 여사님이야. 여사님.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들고 가는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걸 잘하는 집을 안내해 준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냐. 아니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국민 누구나 갈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개인인데 이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충남대학교 무용과 필라테스 겸임교수라며. 근데 필라테스 겸임교수인데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야? 부산 출신이? 부산의 빵집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나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 검찰총장을 지내고 법률가잖아. 그러면 청와대 경호처법에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실 경호처법에 따라서 경호관의 경호는 대통령 및 그 직속 가족에 한해서 받는다. 이거 법률 위반이잖아. 이거 법률 위반.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지. 국민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겠다? 아니 국민들이 왜 그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응?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나 갈 수가 있지. 근데 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에 전무가 가냔 말이야. 응?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불행으로 직결되고 있어. 이미 내가 볼 땐 불이 타고 있어요. 응?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그 관계 때문에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프레임에 씌워서 거기다가 세월호까지 씌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말이야. 막강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지는데 윤석열 정말 이건 근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이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뭐야? 합리적인 이유가. 역대 영부인 중에 전 영부인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둥,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둥, 앞으로 무슨 권양숙 여사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둥,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 이건 완전히 지방 행차야, 지방 행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말려야지. 이걸 말려야지. 분명히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작년에 김건희 여사가 작년 12월 26일에 뭐라고 했냔 말이야. 나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조하겠다. 이건 약속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약속을 백지화하면 그건 공정이고 다른 사람이 백지화하는 건 그건 범죄야? 이거야말로 선택적 정의지. 명백하게 이건 정치 행위를 한 건데 그 정치 행위에 개인이 개입된 거야. 응? 나도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나도 아는 사람이. 나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인숙이 간 거야. 응? 선대위에 참여했고.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데 지금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2부속실을 만들자야. 그래야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박지원이가 완전히 지금 이게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내외 듣기 좋으라 한 소리야. 아니 그러면 작년에 한 약속은 어떻게 했어? 내조 약속은. 이건 완전히 논리의 비약이야.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야.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예? 근데 지금 뭐냐? 그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봉변을 당한다던가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 그러니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자 이거 아니야. 지금 박지원이가 이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총대를 메고 있는 거야. 박지원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윤석열, 김건희 여사하고 좋은 관계 만들어가지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야, 꼼수.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만들면 조용히 내조만 할 것 같아? 제2부속실 만드는 거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대놓고 나다니면서 공식적으로 무슨 봉사니 뭐니 온갖 것 다 하면서 공개활동, 정치활동 하라는 거야.